지나던 봄이었습니다. 그날 영국 사람들이 섬에 도착하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어찌나 신기하던지. 호기심. 그 호기심이 내 정신을 잃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나에게 지금 여기 앉아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베티? 어떤 여자가 당신을 찾아왔어요. 학생이야? 장학금 때문에? 아니면 박사논문? 장학금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나이가 많은 할머니예요. 지금 바쁘다고 말했어? 그게 불쌍해 보여서요. 허! 난 안 불쌍해. 논문을 3편이나 써야 된다고. 서문 2에 도쿄학회 발표문 하나, 거기다 이 유럽 현대사 제3권 교정도 봐야... 5분도 안 될까요? 아니면 3분이요? 네.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요. 당신은 마음이 너무 좋아. 좋아 1분이야. 당신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해 보시죠. 굉장히 바쁘시다는 걸 알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할 일이 아주 많아요, 부인. 로빈슨, 해리엇 로빈슨입니다. 네, 미세스 로빈슨. 해리엇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해리야. 저를 보고 싶으셨다고요? 예. 이제 충분히 보셨나요? 교수님이 쓰신 유럽 현대사 2권을 읽었어요. 읽으셨군요. 시립도서관에서요. 아이고 상관없습니다, 서혜리야. 어쨌든 읽으셨다는 거잖아요? 예. 사진 않으셨지만. 앉으시죠. 예. 저는 유럽 현대사에 지난 20년간의 모든 연구를 쏟아부었습니다. 아휴, 굉장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다른 연구들과는 견줄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이죠.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렇지만 뭐가 그렇지만이죠? 27장 디레피스 사건요. 예, 27장이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죠?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고요? 이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수없이 많아요. 어떻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그 부인이 그걸 어떻게 알죠? 불쌍한 디레피스 대위를 체포했을 때 난 거기 파리에 있었어요. 부인이 거기 있었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부인. 이 부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 잘못이 있다면은 이 계속 바뀌는 교육부 교재에 있죠. 사람들은 이 카롤루스 대제랑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헷갈립니다. 또 가리발디가 사이클 선수였다고 생각하고요. 날짜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부인, 드레피스 사건은요 1894년에 일어났습니다. 10월 10일에 대위를 체포했어요. 13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13일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혜리야.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서요. 여기에 번호를 남겨놓고 가시면 아마 아내가 따로 약속을 잡을 겁니다. 그때 이 흥미로운 대화를 계속 해봅시다. 교수님은 대위가 재판에서 마지막으로 난 프랑스를 사랑합니다. 난 무죄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썼어요. 하지만 디레피스는 그때 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요. 난 74장에서도 오류를 찾았어요. 74장이요? 베르댕 전투 말입니까? 자문은 교수님이 서술하신 대로가 아니었어요. 이건 좀 심하네요. 예.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거기 있었던 권리요. 거기 또 계셨다고요? 그럼 뭐 게르니카 폭격대에도 거기 있었다고 말씀하시겠네요? 예, 난 그림에 나왔어요. 말 밑에 내가 있었다고요. 예. 그런데 부인은 어디서 도망쳐 나오신 거죠? 도대체 누구십니까, 부인? 난 다윈의 거북이에요. 예? 찰리가 내 그림을 그렸어요. 종이기원에서도 그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섬에 도착하기 전까지 난 한 번도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신기하던지. 잠깐 둘러보러 배에 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바다 한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선장이 날 보더니 선원들한테 먹일 스프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찰리가 허락하지 않았죠.
날 방에들을 데려와선 대야에 내려놓고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해리. 난 찰리의 말을 아주 잘 들었어요. 비록 그 사람은 거북이 암컷과 수컷을 구분할 줄 몰랐지만 말이에요. 해리라니. 해리요 결정을 됐습니다. 한 건. 부인 나이를 고려해서 제가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누구든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요. 노인의 정신 착란, 치매. 유감이지만 제가 부인을 도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 사촌이 정신과 의사예요. 아마 아내가 번호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날 미친 늙은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내가 다윈의 거북이라는 걸 믿지 않으시는군요. 예! 부인은 다윈이나 그 누구의 거북이도 아닙니다. 그래요. 물론 부인 얼굴이 거북이를 연상하기는 합니다. 그 눈썹 없고요. 목도 좀 짧으시고. 그래요. 그 굽은 등은 거북이 등을 연상하게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만져보셔도 돼요. 그래요. 신기하네요. 아주 희귀한 피부병으로 보이네요. 예. 그렇다고 부인이 거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 부인은 두 발로 걷고 말을 하고 게다가 읽기까지 하잖아요. 난 진화했으니까요. 에? 찰리가 그 가능성을 간파했어요. 극한 상황에서 생물체는 급속도로 진화할 수 있다. 찰리는 이걸 특별한 자극에 의한 급격한 진화라고 불렀어요. 특별한 자극들. 난 에펠탑의 개관식, 10월 혁명, 페레스트로이카를 다 봤어요. 최근에서야 난 내 기억이 보물이라는 걸 깨달았죠. 많은 사람들은 과거 문제로 서로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런 일에 관해서는 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도서관 역사 파트로 가서 교수님 책 2권을 발견했죠. 아주 두껍더군요. 그리고 오류들로 가득 차 있었고요. 난 생각했죠.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다. 교수님에게 내 기록자가 될 기회를 드리겠어요. 교수님이 그 어떤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들을 내가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레닌이 죽어가는 침대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요한 바오로 1세는 왜 죽었는지, 거의 아무것도 받지 않고요. 그렇지만 교수님이 날 미친 늙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난 다른 역사학자를 찾아갈 거예요. 나한텐 역사학자 리스트가 있으니까요. 거의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럼 원하는 게 뭡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난 갈라파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고 싶어요. 그러려면 난 도움이 필요해요. 나한텐 신분 관련 증명서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 없이는 여행을 할 수가 없고요. 헤엄쳐서 어딜 갈 만한 나이도 못 돼요. 1월 21일이면 난 200살이 되니까요. 경고 하나 할게요. 내 존재에 대해서는 비밀입니다. 만약 밝혀지면 위험해져요. 날 없애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가요? 왜요? 내 입을 막고 싶어하는 사람들, 과거를 잊고 싶어하는 사람들. 교수님, 난 목숨을 걸었어요. 교수님 외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교수님이 저 사랑스러운 부인조차도요. 난 런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2미터 지났을 때였나 갑자기 내 위로 거대한 증기기가 차가 지나갔습니다.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면서 그걸 본 순간 인간에 대한 어떤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자동차, 증기기관, 전기, 그 어마어마한 발전. 그땐 마치 인간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스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스스로 진화를 이룩한 것처럼 보였죠. 유령이, 공산주의란 유령이 전 유럽을 떠돌고 있다.
해급 투쟁의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다. 부르주아는 잉여 가치상실에만 몰두하고 소수에게만 부가 독점될 때 자본주의는 자체적으로 붕괴될 것이며 프롤레타리아 군대가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잠깐만요. 설마 그 술 취한 수염투성이가 칼 막스란 말입니까? 예. 이 막스는요 1849년부터 런던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 사람이 칼 막스라면 부인이 읽은 게 공산당 선언 제2판인가요? 아니, 런던에 도착했을 땐 어찌나 실망을 했던지. 아니, 죽도록 일만 하고 내내 굶주리는 사람. 아니, 그때 그 수염투사는 내 눈을 뜨게 해줬어요.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전 유럽을 떠돌고 있다. 아니, 나도 프롤레타리아 군대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아니, 내가 처음 운하를 건너서 프랑스 땅에 발을 디디고 하거든. 어떻게 그 도버 해협을 건넜습니까? 어떻게? 아니, 어떻게 건넜겠어요? 당연히 헤엄쳐서 갔지. 아. 아니, 나한테 가장 힘들었던 건 음식이었어요. 난 생선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여긴 저녁 식사를 언제 하죠? 생선이 아니면 좋겠는데요. 상추, 풀, 샐러리? 프랑크 소세지는 안 될까요? 예. 등짝 덮으시고요. 베티! 식사! 늦은 저녁이요? 아니면 이른 아침이요? 아무거나! 프랑크 소세지! 프랑크 소세지! 프랑크 소시지! 전들 이 서재에서 식사를 합니다. 여기서 잠만 안 자죠. 이 침대에 놓을 자리가 없거든요. 만약 혼자였다면 말이죠. 전 서재에서 모든 걸 했을 겁니다. 예. 부인 입맛에 맞으면 좋겠네요. 아주 맛있는데요. 체리엇 부인은 어느 대학에서 가르쳐요? 그 부인은 교육계랑 상관없어. 증인이야. 어떤 증인이요? 부인은 말이야 아주 많은 것을 봤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관점이지. 부인은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봐온 거야.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한테 부인이 본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군요. 바닥에서 본 걸. 부인은 이 아주 희귀한 증인이고 그래서 나처럼 특별한 기록자를 원하는 거야. 지금 내 보호 아래서 아주 귀중한 기억들을 풀어놓고 있는 거라고. 많이 남았어요? 글쎄 베티, 남을 만큼 남았겠지? 참 신기한 피부예요. 털이 하나도 없어요. 나가.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원하시면. 예. 이 프랑스 땅까지 했습니다. 이게 몇 년도였죠? 1882년. 아니, 난 그걸 아주 잘 기억해요. 왜냐하면 바닥에 떨어진 신문에 찰리의 사진이 있었어요. 난 사람이 죽는 걸 아주 많이 봤어요. 하지만 찰리의 죽음은 마치 아버지가 죽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죠. 그 감정이 어떤 건지 잘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 살아야 해요. 해협을 건너 공산주의 유령을 찾아 프랑스 땅에 온 것까지 했습니다. 아니, 내가 거기서 깨닫게 된 건 프랑스의 절반이 드레피스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를 짓밟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유럽에서 유태인으로 살아남기란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베를린에서 난 슈만 부인이랑 지냈습니다. 마치 강아지처럼 부인이랑 산책을 하기도 했죠. 우리는 어느 날 군중들이 스타디움으로 몰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따라갔죠. 광대처럼 보이는 어떤 남자가 무대 위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아주 근엄하게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독일인들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전쟁에 졌습니까? 바로 유태인과
공산주의자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게 가능합니다. 난 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기억해. 넌 틀렸어. 하지만 난 내가 틀렸다는 걸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들이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아이 히틀러! 아이 히틀러! 그 열기와 광기 속에서 나와 슈만 부인도 도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그래, 모든 게 가능해. 슈만 부인은 변했습니다. 그녀의 언어부터 바뀌기 시작했죠. 모든 변화는 말에서 시작되고 그 말은 죽음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을 배웠습니다. 불구덩이에 돈키호테, 변신, 공산당 선을 던져넣었죠. 그러다 종이의 기원을 손에 든 순간 난 갑자기 내가 느끼는 이 환희가 두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책을 다 본다면 내일은 아마 사람을 태울 거야. 난 스스로에서 도망치듯 그 불에서 멀어졌습니다. 사이렌이 3번 울렸어요. 그리고 난 자기 자신의 운명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멀어져 가는 걸 봤어요. 잠깐만요, 해리야. 잠깐만요. 사실요, 타이타니코는 노르망디의 쉘브르를 경유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게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상. 베티? 그래서 뭐야? 제가 여기서 이 프랑크 소시지의 칼집을 좀 내면 안 될까요? 응? 두 분 얘기를 듣는 게 정말 재미있네요. 사실 이 시간에 라디오는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나가 프랑크 소세지랑 그 칼과 같이. 여보. 오지 마. 여보, 제가 소개시켜. 빨리. 타이타니코가 쉘브르의 1912년 4월 10일에 도착. 그래서요? 이 방금 전에 부인은요, 파리에서 런던으로 타이타니코가 직행하는 첫 항해를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같은 해 3월 7일. 만약에 파리에서 3월 7일에 계셨다면 어떻게 노르망디에 4월 10일에 계실 수가 있었죠? 이 파리하고 쉘브르 사이는 300km 이상입니다. 거북이의 걸음으로는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아마 기차를 탔던 것 같아요. 타이타니코가 북쪽을 경유할 거라는 걸 알고 기차를 탔어요. 그렇게 중요한 걸 언급하지 않으셨군요. 그러니까요. 내 눈을 보세요. 사실 난 거기 없었어요. 거기 탔던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거짓말하셨군요. 하지만 작은 거잖아요. 몇 번 했습니까? 에펠탑 개관식을 탑 꼭대기에서 봤다는 거. 아래에서 봤어요. 교수님이 하도 열정적이라서 나도 모르게 그 저한테 말씀하신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말이죠? 이 공산당 선언 제2반 그건 사실이에요. 전부 거짓말을 한 건 타이타니코 뿐이에요. 나이가 들면 허풍이 좀 심해지기만 해요. 에리야, 역사는 과학입니다. 객관적 사실이란 말입니다. 부인한테 실망했습니다. 아주 많이 실망했습니다. 당신 얘기를 신뢰할 수 없다면 부인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짐 챙겨서 다른 사학자를 한번 찾아보시죠.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사학자들은 역사와 문학을 구분할 줄 모르니까요. 교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게요. 과장도 하지 않을게요. 객관, 오직 내 눈으로 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맹세해요. 진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 타이타니코에 대해서 내가 말을 꾸몄어요. 내 나쁜 버릇을 얘기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생강 좌판에서 아편 피우는 사람을 만났어요. 우린 아편 연기를 마시면서 멍하니 1912년을 보냈죠. 파리 전체가 그 연기 사이를 거쳐갔어요. 예술가, 범죄자, 정치가.
거기서 처음으로 볼셰비키라는 말을 들었어요. 러시아의 볼셰비키들이 토지를 국유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난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어요. 해리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네가 동쪽으로 온 이유를 잊은 거야? 동쪽에 그 유령이 있어. 그래서 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해리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쉘브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파리에 있는 거죠. 이 마약과 가십들 사이에서 그 볼셰비키란 단어가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울 때까지. 그리고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예. 내 느린 걸음 때문에 1914년이 되어서야 독일 땅을 밟을 수가 있었어요. 켈른 성당 그늘 아래에서 숨을 쉬고 있을 때 도시의 모든 종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축제에 가는 것 마냥 흥분해서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축제가 아니었어요. 전쟁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 난 그런 게 존재하는 걸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그 엄청난 발명품들에 감탄했어요. 그 엄청난 발명품들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발상은 정말 생각조차 못했어요. 전쟁 내내 참호에서 사망자들 숫자를 세면서 보냈어요. 하나, 둘, 셋, 100, 200, 1000, 2000. 난 그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요. 연인의 편지를 읽던 병사 디디의 얼굴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무의미하고 사소한 일들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무의미하고 사소하다고요? 이 연애 편지를 읽을 때 군인의 얼굴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아니 그것도 역사요. 아니 그것이 역사죠. 탈주병을 살려줄 때 밀러 대위에 떨리는 손, 무솔리니의 머리를 정육점 쇠고랑에 매달았던 저항군 마촐라의 번뜩이는 눈빛. 떨리는 손, 번뜩이는 눈빛. 모두 문학이에요. 객관으로 돌아갑시다. 객관. 객관. 내가 있었던 참호는 독일, 프랑스, 독일, 프랑스, 독일 그렇게 점령군이 바뀌었고 내가 동부전선에 넘어갔을 때 그 참호는 거의 프랑스군에게 점령당하기 직전이었어요. 그 전쟁 내내 내가 마셨던 여러 색깔의 연기들 때문에 30년대에 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진화한 거예요. 이발. 앞서가지 마세요, 해리야. 우리는요, 1917년 동부전선을 향해서 어느 배낭을 메고 여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난 길에서 발견한 시체들을 세면서 가고 있어요. 하나, 둘, 300, 42,200. 그렇게 많은 죽음은 날 우울하게 합니다. 그럼 역사가 살인자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회의주의자처럼 그러지 말아요. 생각해보세요. 인류는요, 뭔가 더 좋은 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발전하고 있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역사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 모든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죠. 난 인류가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동부전선에 도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 더 이상 동부에 전선이 없었죠. 러시아 사람들은 전쟁을 혁명으로 바꾸었어요. 그 유령은 모스크바에 있었던 거죠. 드디어 모스크바. 왜? 뭔데? 여보, 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목요일에 고통이 시작됐어요. 오늘 화요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더 괴롭죠. 방으로 돌아가서 약을 먹어. 여보, 나도 여기 빨리! 같이. 나가. 예. 모스크바. 1917년 10월.
12월 22일에 도착했어요. 어. 항상 늦게 도착하는 건 내 숙명인가 봐요. 그렇지만 시간을 허비하진 않았어요. 바로 붉은 광장으로 들어가서 경호원들 부츠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난 너무 감격해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거기 세계지도 앞에 블라디미르 울리아노프 레닌 동무가 있었어요. 공산주의의 이상. 그리고 옆에는 스탈린, 트로츠키, 데미도프 쌍둥이. 10월 혁명의 지도자들. 난 당시의 사람들을 신발로 알아채었어요. 레닌, 스탈린, 트로츠키, 그리고 데미도프 쌍둥이. 데미도프 쌍둥이. 레닌의 오른팔과 왼팔이에요. 레닌은 그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또 거짓말입니까? 그 어떤 역사가들도 그 형제들에 대해서 결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이 모든 사진과 서류에서 그 사람들을 삭제해버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데미도프 쌍둥이. 이 도쿄 학회에서 발표할 엄청난 수학입니다. 혜리야, 그 당시에 이 스탈린과 트로츠키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스탈린은 트로츠키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역시. 트로츠키를 망하게 한 건 그 유태인식 유머 감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스탈린은 사제가 되려고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트로츠키가 그 신도들에 대해서 농담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래요. 이 레닌이 죽기 전에 당에서 스탈린을 견제했던 게 사실인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요. 맞아요. 레닌이 그 쌍둥이 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신학생 놈 조심해. 그 신학생 놈 조심해. 이거 정말 레닌이 한 말인가요? 확실합니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걸 말하고 나선 숨을 거뒀죠. 쌍둥이 형제들은 그 말을 퍼뜨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임종을 보고 난 직후에 그 신학생 놈, 그러니까 스탈린을 만나 볼가강으로 끌려갔고 그 후로 아무도 쌍둥이 형제들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스탈린을 다시 방문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할 때였습니다. 인류에게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들에게 관대한 것은 인류에게 무자비한 것과 같습니다. 난 그 말에 동의했고 인류의 적들을 사냥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또 그만뒀습니다. 인류를 보호한다면서 친토레토 조문설 아우첸코를 감옥에 가두더군요. 그리고 1930년 여름에는 매일 아침 상춘잎을 주던 과일 장수 맨초바를 총살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인민의 적으로 몰릴 수 있었고 거북이들이 눈에 띄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난 다시 서부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예, 좋은 아침이에요. 잘 주무셨어요? 아주 잘 잤어요. 고마워요. 교수님은요? 학교요. 위대한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수업이 있어서요. 잘 주무셨다니 다행이에요. 16시간이나 주무셨어요. 아이고 많이도 잤네. 사실 부인이 좀 편안하게 느껴야 제가 덜 불편할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 부인이 좀 더 좋아하실지 계속 고민 중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공기가 건조한 것 같네요. 가습기는 없나요? 저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데 여기 얼마나 더 계실 건가요? 예? 솔직히 말해서 부인이 첫날 이 집에 사신 거라고는 먹고 자고 더럽힌 거죠. 제 생각에 그런 상황을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집안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신다면 좀 덜 불편하게 느끼실 것 같기도 한데요. 맞아요. 불편해요. 먹고 자고 더럽히고. 내가 뭘 하면 좋을지 알려줘요. 걸레로 거기 얼룩부터 좀 닦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저기 욕실 벽에 타일도 좀 닦으시고요. 다림질도 좀 하시고요. 뭐든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데미도프 쌍둥이?
명의 신부와 7명의 수녀. 난 그의 글을 교정 보는 걸 좋아했어요. 난 그의 조교였죠. 그땐 그이가 강의할 때의 말투를 떠올리면서 밤잠을 설치곤 했는데. 해리어, 부인은 어디 출신이세요? 난 하도 여행을 많이 다녀서 어디 출신인지 잊어버렸어요. 피부색도 좀 특이해요. 갖가지 피부색을 가진 조교들이 이곳을 거쳐봤지만 부인과 같은 피부색은 처음 봤어요. 여행을 많이 다니시기는 했나봐요. 이곳저곳 다녔죠. 저희는 휴가를 한 번도 안 갔어요. 교수님께서는 바쁘시니. 그이는 늘 강연회니 학술대회니 다니지만 제가 동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업무 여행은 지겹고요. 사방에서 그 사람을 찾는데 그이는 거절을 잘 못해요. 어떤 때는 파리에서 심포지엄, 어떤 때는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세미나. 정말 보기에도 너무 힘들어 보여요. 시차에 음식도 바뀌고. 그래서 집에서만큼은 잘 먹어야 하죠. 우리가 처음 연인이 된 날 그이가 말했어요. 베티, 난 말이야 일상적인 일들엔 세련되지가 못해. 난 월수금에는 생선, 화목토에는 고기가 좋아. 일요일에는 달팽이가 들어간 쌀요리가 좋고. 지난 10년의 결혼생활 동안 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 어머, 아주 잘하시네요. 이것 봐요. 깨끗해졌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늙은이들한테 일거리를 잘 주지 않죠? 그 늙은이들의 경험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요. 해리어, 가족은 있나요? 자식은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죽었어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제가 할게요. 힘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바닥에 그러고 계시는 게 제 마음이 불편해요. 나는 바닥이 싫지 않아요. 주세요. 하나님과 천국은 존재해야 해요. 그럼 부인과 아들이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부인은 아닌가요? 난 내 주변에 신기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의 존재를 되새기고는 했죠.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과 경쟁이 동물과 인간의 생존 방식인 거죠. 우연과 경쟁이요? 그러니까 지금 부인과 내가 그 원숭이랑 같단 식의 말을 하려는 건가요? 단순하고 기본적인 형태에서 종의 다양성은 시작된다. 그게 찰리의 말이었어요. 찰리와 같은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인간의 삶이 얼마나 슬플까요? 절대자는 존재해야 해요. 모든 존재를 지혜롭게 다스릴 누군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삶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린다면 그건 너무 끔찍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악이 허용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래요. 난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내 모토는 산다는 건 적응한다는 것이다. 난 늙었고 느리죠. 이 두 가지는 요즘 세상에선 가치를 주지 않는 것이지만 난 지금 이렇게 살아남았잖아요. 다 적응한 덕분에. 저희는 휴가도 가지 않았어요.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고요. 저는 당시에 신혼여행을 해변으로 갈 줄 알고 유행하던 땡땡이 비키니까지 샀는데 말이에요. 아니 근데 결혼식 전날 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혼여행이라는 게 말이야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야. 요즘 들어서 만들어진 거라고. 이젠 그냥 장롱에 처박혀 있죠. 아휴, 내 땡땡이 비키니. 벌써 몇 차례 유행이 돌았을 텐데.
왜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요. 난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진리라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냥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산다는 것은 적응하는 것이다. 종종 난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난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리듬대로 지치지 않으면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살아남았죠. 당신은 모른다고! 해리엇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어느 병원이지 말해. 당신 서재에서 밤을 보냈어요. 나한테는 결혼 5년 전도 못하게 해놓고 내가 상처받을 거라 생각 안 했어요? 당신이 낯선 여자랑 서재에서 밤을 보내는데 여자가 아니야! 200살이나 된 거북이라고! 처음엔 나도 미쳤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보면 볼수록 해리엇 로빈슨이 다윈의 거북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 특수한 자극에 의한 급격한 진화. 어느 병원이야? 어? 그럼 우리가 괴물과 밤을 보낸 거예요? 말하는 거북이 괴물? 근데도 당신은 그 여자를 다시 찾고 싶다고요? 그리고 여기로 다시 데려오겠다고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 해리엇은 살아있는 역사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역사가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고. 나와. 여보! 여보! 예? 얘 친척이요? 아니 보자 말고 내 통과시켜요. 해리엇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위험은 넘겼습니다. 사실 한 번도 위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일종의 단절 상태로 신진대사가 잠시 멈췄던 거죠. 그럼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 거죠? 환자분과 어떤 관계인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친구입니다. 동료지만 친구죠. 제가 책을 하나 저술하고 있는데 해리엇이 그 작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친구.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죠? 5년 전에요. 그 제34회 현대사 세계 심포지엄에서. 5년 전에. 예. 혹시 부모님 아십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럼 친척이라도. 그것도 기회가 없었죠. 의사들이 검사 결과를 보고 로빈슨 부인을 제가 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세요? 모든 검사를 실시해봤습니다만 제 10년 경력 중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우리는 일정 기간 당신 친구분을 관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라고요? 이쪽으로. 등을 보시지요. 저거요. 그 일종의 피부병이랍니다. 알레르기 종류라고. 척추뼈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꼭 거북이같이. 거북이는 이 척추뼈가 등껍질과 합쳐졌거든요. 분수상 때처럼 신진대사가 멈추는 거, 그것도 거북이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 신진대사를 잠시 멈추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하튼 로빈슨 부인은 거북이와 매우 흡사한 생물학적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이런 케이스가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유전적 돌연변이와 같아 보이는데 원인은 이제 제가 밝혀내야죠. 돌려주셔야 합니다. 네? 돌려달라고요? 아니 당신 겁니까? 선생님, 저한테 돌려주십시오. 부인은 원하면 언제든 병원을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가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네요. 가장 좋은 병실에서 소시지를 아주 맛있게 먹으며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계시는지 모르시는군요. 전 유럽 현대사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역사학부 최고 교수이자 역사학회 위원이며 피츠버그 대학의 초청 교수입니다. 해리엇은 저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의 동료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릴 테니까 해리엇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당신이야말로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시는군요. 전 이 병원의 원장일 뿐만 아니라 내과 최고 교수이자 세계과학학회 위원이며 미시간 대학의 초청 교수입니다. 환자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간 동안 여기 있을 겁니다. 당신은 해리엇의 기억이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녔는지 모릅니다. 해리엇의 기억은 보물입니다. 네. 해리엇은 다윈의 거북이라고요. 다윈의 거북.
1836년에 다윈이랑 갈라파고스 섬을 나왔습니다. 11명의 교황과 35명의 미국 대통령들을 보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10월 혁명도 받고 페레스트로이카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북이의 특징을 가진 여자가 아니라 인간의 특징으로 진화된 거북이, 진입자세, 언어, 그리고 생각을 갖게 된 거북이라는 말씀이. 와우! 이렇게 중요한 생물학적 자료를 당신에게 넘긴다. 어림도 없습니다. 생물학적 자료! 당신에게나 그렇겠죠. 해리엇은 역사 사료입니다. 내 거라고요. 내 거. 소리의 비밀, 이성의 신비,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나 아직 들을 게 아주 많다고요. 유감이지만 당신을 쫓아내겠어. 이건 당신이 초래한 거예요. 여기 선생님, 당신과 나는 비밀을 공유하고, 여기 친구 나가서. 내가 만약에 이 비밀을 밝힌다면, 해리엇이 누구인지 밝힌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로 쏟아질 겁니다. 동물원, 텔레비전, 대학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나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협상을 하는 게 의학이나 역사에도 보탬이 될 것 같으니. 다시 전화할게요. 협상이요? 짝순날은 당신 겁니다. 그리고 홀순날은 내 거죠. 만져봐도 돼요? 아이 그럼요. 우리가 태어날 때 등껍질은 마치 담배종이 같아요. 그러나 곧 금방 딱딱해져서 상어나 악어만이 우리 앞에 이빨을 내세울 수 있죠. 난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이가 나한테 한 100번은 설명했을 거예요. 그때도 아직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그런 모양이죠? 난 진화했으니까요. 그 이론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숭이에서 왔다는.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아니죠. 모든 생물은 생존하기 위해서 적응한다. 그러니까 새우의 수염이나 캥거루의 주머니, 그리고 얼룩말에 얼룩이 생긴 것처럼요. 그럼 영혼은요? 신은요? 그 이상이 뭐가 있어야죠. 없어요, 베티? 거북이들한테 천국이 있다는 게 상상이 돼요. 여기 있는 이 모든 건 거의 아무 의미 없는 물질이에요. 우주의 목적 같은 건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물질에서 돼지, 개념, 오각형, 들국화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적자 생존. 모든 생물은 생존하기 위해 적응한다. 이것이 바로 이 과정의 메커니즘인 거죠. 베티? 우리 일 좀 하게 자리 좀 비켜줄 수 있어? 해리엇에게 날 믿어도 된다고 말했어요. 부인 비밀은 이제 곧 우리 비밀이에요. 알았어요. 교수님, 내가 부탁한 일은 어떻게 됐나요? 내 여행이요, 갈라파고스서. 준비 중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방법이 없어서 암시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비밀 여행. 배로 가나요? 아니면 그 비행기? 조만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리야, 제발 딴 데로 빠지지 말아요. 꿈과 낭만의 파리로 돌아갑시다. 거기서 내가 배운 건 상상하는 법이었어요. 아. 어떤 전위 예술가가 날 자기 작품의 오브제로 전시했어요. 내 등에 색칠을 하고 타이어나 뭐 병 같은 쓰레기 같은 걸 막 붙였어요. 타이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 큰 거를 당신한테 붙여요? 당시에 난 좀 더 컸어요. 아니, 그 사람한테 판타지가 현실의 무게를 줄여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눈을 감고 누우면 모든 것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난 영국 여왕이 되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또 내 등딱지가 등에서 떨어져 나가서 발레리나처럼 아주 가벼워지는 상상도 하죠. 무슨 일이야, 베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12시가 되면 로빈스 부인은 병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때만 지나면 당신이랑 무슨 얘기든 알아요. 난 단지 해리엇이 돌아와서 기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 당신이 기쁘다니까 참 다행이야, 베티. 그래. 당신이 처음 부인과 돌아왔을 땐 난 정말 끔찍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어요. 잘 됐군. 나한테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그걸 좀 수상하고 있는 단계고. 좋아, 아주 일단 좋아.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얀 가운을 무서워하기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라텍스 장갑이 주는 두려움을 즐기기도 하죠. 전 부인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제겐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의 주인공이 바로 부인이죠. 네. 나야? 엎드리세요. 개철에는 엘레판토포스, 파충강, 거북목, 땅거북과 이 날카로운 뿔명이 주둥이 아이고. 앙코들의 전형적인 물록성기 무게 150kg, 키 162cm, 나이 199세. 처음으로 서게 된 때와 장소를 기억하나요? 예. 1937년 4월 게르니카라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난 재앙을 피해서 스페인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곳에 진짜 재앙이 있었던 거죠. 난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끔찍함은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비행기가 시골 마을 위로 날아올 때 난 생각했죠. 아이, 설마 여자와 어린아이들 머리 위로 폭탄을 떨어뜨리겠어.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 화염 속에선 정말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내 느림이 저주스러웠고 일어서서 달리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아랫배와 허벅지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다리도 몹시 저렸지만 너무 무서워서 달려야만 했습니다. 길을 가다 어느 할머니 시체에 걸려 넘어졌고 그 할머니의 옷을 입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참을 뛰었습니다. 해리야, 부인은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공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공상이 아니에요. 난 그 회동에 있었다고요. 그 히틀러와 스탈린의 합의는 그의 외무부 장관인 리벤트로프와 몰로토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리벤트로프가 모스크바에서 히틀러의 이름으로 서명했어요. 이 히틀러와 스탈린의 개인적인 만남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린 모두 7명이었어요. 그 둘과 외무부 장관 둘, 그리고 통역관들과 나요. 그 어떤 역사가도 이 회동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도쿄에서 난 스타가 될 겁니다. 유태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 전까진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어요. 유태인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그 히틀러라는 광대가 물었고 몇백만이나 트로츠키가 있습니다. 그 스탈린이 대답을 하자 모두들 웃음이 터졌어요. 몰로토프가 폴란드 모양의 케이크를 꺼냈고 그들은 그걸 나눠서 먹었어요. 근데 당신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누구도 거북이 앞에선 입조심을 하지 않잖아요. 아 근데 그때도 거북이었습니까? 그 게르니카에서부터 두 발로 걸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때부터 난 편한 대로 모습을 바꿨어요. 옷을 등에 넣고 엎드리면 거북이가 되고 서서 옷을 입으면 곱추 할머니가 되는 거죠. 아니, 전쟁 중에는 어딜 가나 거북이로 지내는 건 위험했어요. 어딜 가나 굶주린 사람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하지만 가끔은 이 주둥이가 유태인의 매부리코로 오해를 받아서 늙은이로 지내는 게 더 위험했어요. 어딜 가나 거북이로 지내는 건 사람으로 지내는 것보다 더 위험했지만 유태인으로 지내는 건 거북이로 지내는 것보다 더 위험했어요. 아니, 내가 그곳에서 본... 왜 그래요, 해리야? 이 부분은 넘어가고 싶어요. 우린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난 내 삶을 누군가에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난 향수나 우수에 젖어 본 적이 없지만 이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서요. 모든 게 기억나요. 다뉴브 강의 아름다워 몬테베키오의 어떤 잘생긴 소리는 그리고 잊고 싶은 제함들, 죽어간 사람들. 살기 위해서는 잊어야 합니다. 오래 살았다는 건 그만큼 잊어야 할 것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내 기억은 내 등껍질처럼 너무 딱딱하고 너무 무겁습니다. 난 그들에게 빚이 있습니다. 그들을 잊는다는 건 그들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많이 아팠던 만큼 그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노멘클라투라. 노멘클라투라. 페레스트로이카. 페르스트로이카. 오세아이와 비슷한 발성기. 해리엇, 언제부터 말했는지 기억해요? 한 130살 정도까지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러다 3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부턴 주어, 동사, 수어를 정확하게 구사했고 1945년 그때 처음으로 수동태 구문을 이야기했어요. 커다란 폭탄이 섬에 투하되었다. 첫 번째 단어가 어떤 거였는지 기억합니까? 내가 첫 번째로 했던 말은 안 돼였어요. 어떤 맥락에서 그걸 말했는지 기억합니까? 바르샤바 4월 23일 게토에서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태인을 찾아다니는 독일군이 있었어요. 난 그때 이미 아우슈비츠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게 뭘 뜻하는지 알았죠. 그들이 한 아이한테 다가가는 걸 봤어요. 머릿속으로 안 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안 돼!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물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이리 와. 여기로 들어가. 난 아이를 거북 등에 숨겼고 독일군은 거북이 한 마리만 보게 된 거죠. 고마워요. 하설, 언어 기능의 중심부인 좌측 두정골이 진화되지 않은 거북이보다 더 복잡하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해리언 머리에 과산의 표시액을 주사하고 방사성 물질로 추적할 것이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리야? 해리야? 네. 어. 네.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니는 겁니까?
그 사람이랑 일한 뒤로 당신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얼마 전에 그 의사협회에서 제명당할 뻔했더군요. 그 뭐 발모 촉진제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2대륙에서 의료 행위가 금지됐었답니다. 그 발모 촉진제에 대한 얘기는 나도 들었어요. 그건 그냥 운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 사람하고 보내는 시간이 좋습니까? 그 사람이랑 뭘 하죠? 날 검사해요. 검사해요? 뭘 검사해요? 뭐든지 다 해요. 아니 내 몸에서 뭔가를 자르고 그걸 라벨이 붙은 병에다가 넣어놔요. 뭘 자른다고요? 아니 그럼 부인은 뭐라 그래요? 그러는 게 괜찮아요? 난 그렇게 노력하는 의사 선생이 안 됐어요. 아니 교수님과 달리 부인도 없이 아주 고독하게 지내죠.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사람을 응원해 주는 것으로 모든 검사가 끝이 나요. 해리요. 당신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내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어요. 물론 의사 선생은 혼자입니다. 하지만 나도 결혼을 잘한 건 아니에요. 베티는 내가 생각했던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해리요. 당신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찰리는 일종의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이곳에 수많은 여자 조교들이 거쳐갔어요. 하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당신에게서 느끼는 걸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으면 마치 이 역사를 손으로 만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요? 베를린 1945년 부인은 임신을 했고 상대가 독일 사람인지 러시아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둘 다 똑같아서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아이는 아주 말랐고 창백했지만 미소만큼은 아름다웠죠. 아이한테 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로빈슨이라는 성을 붙인 거예요. 힘을 주고 싶어서. 힘을 주고 싶었다고요? 슈거레이 로빈슨. 미들급 세계 챔피언으로 202번 싸워서 175번 이기고 108번 KO 시켰어요. 그 사람의 성을 붙이면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는 살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뭐든지 다 했지만 아이를 보호해 줄 수는 없었어요. 아기를 낳았다. 사내 아이였어요. 어땠습니까? 아주 귀여웠어요. 동물인가요? 아니면 인간인가요? 그 나이 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아를 낳았습니까? 아니면 배가 아팠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해야 합니다. 부인 생식체계도 진화했는지 아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진화된 것들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들 거북이들은 직경 약 20cm짜리 웅덩이에 알을 19개까지 낳아놓곤 하죠? 우리가 뭘 어쩐다고요? 뒷다리로 구멍을 파서 알을 낳고 흙으로 덮잖아요. 그리고 태양열에 의해 알이 부화될 때까지 알을 내버려 둡니다. 부화 온도에 따라 암컷과 수컷으로 나뉘어지는데 섭씨 29도 이상이 되면 암컷이 되는 거죠. 많은 알들이 갈매기, 개미들의 포획물이 되기 때문에 많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단 나오는데 성공한다 해도 다시 매, 곰, 도마뱀들이 노리고 있죠. 거기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럼 난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아기를 구덩이에 버려둔다. 확실히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우린 지금부터 해리엇 생식기 검토에 착수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엔 해리엇을 수컷과 교배시킬 것이다. Denn die Idee und die Bewegung sind Leben Ausdruck unseres Volkes und damit ein Symbol des Ewigen. Es lebe die nationalsozialistische Bewegung. Es lebe Deutschland! 한 번 어디를 가고 있는데 독일군들이 나를 기차에 태웠습니다.
다행히 나는 옷을 벗고 엎드려 다시 거북이로 돌아갔죠. 그 다음에 본 건 아직도 꿈인지 현실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기차가 멈추고 비명과 현기증 난 빛들이 들이쳤죠. 그들은 사람들을 약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아이들을 비탈길로 올라가게 해서는 옷을 벗기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커다란 경납고 같은 거울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그들을 수레에 실어 날라 커다란 화로 같은 데서 태워버렸습니다. 기차부터 화로까지의 모든 진행이 마치 커다란 공장 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난 비로소 그 광대 히틀러가 약속한 것, 모든 것은 가능하다가 이루어졌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부인이 어떤 남자랑 관계를 가졌다고요? 독일 사람인가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좋았어요? 아니요. 하지만 그 다음 사람한테선 즐기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 다음 사람이요? 두 번째 사람은 스코틀랜드 낙하산 부대원이었어요. 이 사람과는 아주 색다른 경험을 했어요. 내가 수컷 거북이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인간과 훨씬 더 만족스럽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인간 남자들도 날 좋아했어요. 내가 가진 양서류의 어떤 특징이 인간 여자들보다 남자를 끌어당기는 게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부인이 그런 말씀은 안 하셨나요? 뭘요? 그러니까 부인이 나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동물하고 같이 막 섹스를 하고 있다는 걸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하면요. 부인한테는 그 도덕적 원칙이 없나 봐요. 많진 않아요. 저한테는 원칙이 많아요. 모두가 자기 살궁리만 하는 이 부패한 세상에서 난 그래도 지킬 건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교수님만 봐도 알 수 있죠. 분명 도쿄에서도 빈손으로 돌아올 거예요. 한 번도 나한테 뭘 가져다 준 적이 없어요. 그다지 자상했던 적이 없어요. 교수님은 그래요. 그 의사 선생님마저도 분명 굉장한 이기주의자일 거예요. 그 둘이 당신을 대하는 걸 보면 난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왔다 갔다. 그건 고문이에요. 많은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왔다 갔다. 여기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여기로. 이건 옳지 않아요. 당신이 얼마나 가치가 많은데 이렇게 살아요? 해리언, 당신은 정말 가치가 많아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좋아요. 케네디랑 마릴린 먼로에 관한 얘기가 사실이에요? 알 길이 없죠. 미국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하지만 케네디가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한 보석가게 진열장에 멈춰서서 비서관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금발 아가씨한테 아주 잘 어울리겠군. 진짜 별걸 다 알고 계시네요. 부인, 난 부인과 부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부인, 여기 잠깐 앉으시겠어요? 제가 말을 좀 더 편하게 해도 될까요?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주머니는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잘 살 수 있는데 말이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주인공으로 나가는 건 어때요? 뭐라고요? 알아요. 나도 당신 안전이 걱정이에요. 하지만 다른 스타들처럼 경호원들을 고용하면 돼요. 그 스타가 될 거니까요. 당신을 위한 쇼도 올릴 거예요. 쇼라고요? 짤막한 대본을 하나 쓰고 있어요. 기분 좋고 유쾌한 걸로요. 사람들은 심각한 걸 싫어하거든요. 잠시만요. 혹시 춤추실 수 있어요? 내 꿈이죠. 그렇지만 내 등에 멍이 때문에. 아, 그럼 노래는요? 목소리가 아주 예뻐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짠! 사람들은 거북이라는 걸 안 믿을 거예요. 변장한 배우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쇼가 끝나면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만져보게 할 거예요. 단 돈을 내고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아주머니는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를 준비했죠. 50년 독점, 이후 50년 자동 연장?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설명부터 해요. 그럼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요. 교수님은요? 교수님이요? 난 교수님과 약속했어요. 내 기억을 다 얘기해주면 날 갈라파고스 섬으로 데려다 주겠다고요. 아니에요, 해리엇. 당신은 속고 있어요. 교수는 상습범이라고요. 학교 프로젝트에서 조교의 논문을 표절한 적도 있어요. 아마 일이 끝나면 나 몰라라 할걸요? 내가 여기 있는 게 행운이에요. 여기서 당신을 구해줄게요. 갈라파고스에 가고 싶다고요? 사인하세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안녕 해리야. 안녕 배트. 여보, 난 도쿄에 가는 줄 알았는데요. 아, 손에 티켓을 들고 줄을 서고 있는데 말이야. 내가 지금 집에 해리엇을 두고 도쿄에 가서 뭘 하자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다군. 아. 짜잔! 진짜 프랑크 소세지예요. 공항에 있더군요. 자, 여기.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오케이. 1945년 얄타. 트루먼, 처칠과 스탈린은 주사위 게임을 통해서 유럽을 나눠 가진다. 해려, 이 게임들의 규칙을 설명해 줄. 이거 뭐지? 아, 그거요. 잠시 연락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의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름은 없는데? 뭐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죠. 오. 당신한테는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이 다윈의 거북이는 뭐지? 공연이에요. 연극이죠. 과학 연극이에요. 교육적이기도 하고요. 부모들이 애들을 데려올 수 있게 말이에요. 당신이 먼저 나가서 소개를 하세요. 그리고 해리엇을 보고 신기해하는 사람들한테 당신 책을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이 해리엇이 말한 역사적인 것들을 교육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쉽고 가볍게요. 사람들이 지루해하면 안 되니까요. 허락 못해. 해리엇이 구경거리가 되게 할 순 없어. 누가 구경거리라고 그랬죠? 우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수준이라고요. 사진이나 인터뷰를 원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그걸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미지랑 판권도 있고요. 그래도 사업의 꽃은 순회 공연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거북이를 보려고 얼마든지 돈을 낼 거라고요. 정말 이해를 못하는구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의 내용이 중요하지. 유럽의 200년 역사를 관통하는 그런 게 중요한 거라고! 정말 답답한 건 당신이에요. 사람들한테는 거북이가 말을 한다는 게 중요하지 다윗이든 뭐든 그따위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더 이상 명령하지 말아요. 이제 당신과 나는 남편과 부인이 아니라 동업자니까. 당신이랑 당신 조교들 나 이제 정말 지긋지 같아요. 그 조교들은 또 무슨 상관이야! 다 상관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나는 모욕당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난 한꺼번에 보상받을 거예요.
앞으로 당신 시간의 절반은 내 쇼를 연습하는 데 보내야 돼요.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물보호협회에 전화할 거예요. 그래서 당신 저 거북이! 아니 저 할머니를 어떻게 다뤘는지 다 얘기할 거야! 어렸을 때부터 난 인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종종 자신에게 묻게 된다. 과연 인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인류와 나의 관계는 불행했다. 처음부터 내 노력들은 잘못 이해되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날 미치광이 네로라고 불렀다. 미치광이 네로.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네로란 말인가? 난 네로 아닌데. 물론 학교 실험실에서 실수한 거 사실이다. 하지만 과학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정제와 미치광이 차이? 종이 한 장 차이야. 많은 역경과 무리의 속에서도 난 항상 연구에 충실했다. 사람들은 날 의사협회에서 제명시키려 했었다. 아마 아버지가 회장이 아니었더라면 난 그렇게 됐을지도 모른다. 날 학교에서도 쫓아내려 했었다. 이번에 학장인 어머니가 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만약 식구들이 단결되어 모이지 않았다면 이 병원을 관리하는 감독직에서 밀려났을 것이다. 날 사기꾼, 돌팔이 의사, 무면허 의사라고 부른다. 하지만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온 것이다. 당신 덕분에 너무나 동물적인 그리고 너무나 인간적인 당신 덕분에 난 이 존재의 신비를 풀어낼 것이오. 난 이 장난감을 열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것이다. 이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를. 찰리. 잠결에 당신 목소리를 들었을 땐 난 찰리와 함께 있게 된 줄 알았어요. 아, 찰스 다윈! 항상 그분을 존경해왔습니다. 과학의 순교자시죠. 사람들은 그를 욕했지만 그분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어땠죠? 그는 영국 사람. 천생 영국 사람이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서 태어났어야 했어요. 영국에선 절 이해해줬을 겁니다. 이 나라에선 전 고독합니다. 부인이 작별 인사할 때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려고 부인이 멀어질 때마다 더. 말해봐요. 그 사람들과 행복합니까? 그 사람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한테 잘해줘요. 부인 방 있습니까? 우린 같이 자요. 난 중간에서 자요. 거봐요. 그들은 부인을 존중할 줄 몰라요. 그런 척만 하는 거죠. 그들은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볼 줄 모릅니다. 전 부인 몸에서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의 논쟁이 종결되는 것을 봅니다. 내 몸에서 종결난다고요? 어떻게 해요?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부인 몸은 이 우주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자, 얼마큼 아픈지 말해줘요.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고통이 시작된다. 3 7 11 자기 자신에 대해 처음으로 인식하게 된 게 언제였죠? 자기 인식이 언제? 해리야! 집중해요, 집중.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상상해봐요. 에리엇은 상상하고 기계는 그것을 기록한다. 끔찍한 재난이 발생한 걸 상상해봐요. 에리엇은 상상하고 기계는 그것을 기록한다. 잃어버린 자식을 생각해봐요. 에리엇은 상상하고 기계는 그것을 기록한다. 찰리...
날카로운 뿔 모양의 주둥이, 암컷들의 전형적인 볼록성기, 무게 150kg, 키 162cm, 나이 199세. 먹이로 땅에서는 지렁이를 좋아하고 바다에선 연체동물을 좋아한다. 해리엇은 프랑크 소시지를 좋아하는 혐으로 발을 딛고 선 것은 1937년 4월 게르니카로 불리는 시골. 멀리서 수컷을 바라봤을 때 성적 긴장 체계가 2.7을 기록해 적응력량 한계 실험을 위해 전기방전을 증가시킨 위대한 발견 뒤에 위대한 질문이 생겼다. 왜 어떤 존재는 다른 존재들보다 더 오래 사는 난장수의 비밀을 발견하겠다. 그리고 혜택을 누리려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값을 지불할 것이 1월까지만 살아있으면 된다. 그 다음은 죽어도 된다. 세계의 대단히만도 15만 2천만 명이 거기에 있다. 그 다음엔 죽어도 된다. 벌써 1시 반이에요. 근데 아직도 안 왔어요. 의사 선생이 지금 자기랑 같이 있지 않다고 말했어. 정말 진짜 같았다고. 미안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2시간이나 늦었는데? 말하려고 그랬어. 그 말을 하려고 했다고. 교수님,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 등껍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교수님 말이 맞아요. 그 사람은 나랑 안 어울려요. 다시 거기 가지 않을 거예요. 난 당신을 두 번 다시 못 보는 줄 알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드디어. 1989년 폴란드. 오늘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제정신이 아니라. 힘을 내요, 혜리야. 엄살 피우지 말아요. 게다가 오늘은 늦게 왔잖아요. 왜 그래요? 끝났어요. 뭐라고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말해줄 게 없어요. 난 갈라파고스 섬엔 언제 가죠? 자, 혜리야. 역사가 1989년에 끝나지는 않죠. 그때부터 새로운 걸 본 게 없어요. 보스니아, 르완다, 쌍둥이 빌딩, 이라크, 레바논, IS 전부 다 똑같이 무시무시해요. 정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에 새로운 걸 보지 못했습니까? 혹시 동면한 거 아니에요? 1989년 이후로 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어요. 본국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경찰서에도 갔어요. 난 신분 관련 증명서가 없어요. 제발 날 갈라파고스로 미친 여자 취급받고 쫓겨났죠. 그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의 내 삶이에요. 교수님, 난 다 말해줬어요. 이제 교수님 차례죠. 날 섬에 데려다 줘요. 왜 그렇게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여기서 잘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인을 좋아하고요. 내 삶이 얼마나 남았죠? 이틀? 두세기? 이틀이든 두세기든 난 당신들한테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살 거예요. 당신들은 먹을 걸 가지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굶주림과 위험에 처해 있죠.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에는 무관심해요. 어딜 가나 괴물처럼 행동하고 괴물처럼 말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찰리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인간이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로 진화할 거라는 걸 예측하지 못했어요. 봅시다. 환경의 변화와 함께 당신네들도 변하는지, 좀 더 훌륭해지는지. 교수님, 당신은 나한테 약속했어요. 날 갈라파고스로 데려다 주겠다고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저희는요 이제 동물이라기보다는 사람에 더 가까워요. 이 섬은 말이죠. 부인한테 엄청나게 해로울 수도 있어요. 난 부인한테 해로울 만한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모든 게 속임수였나요? 처음부터? 힘을 내요.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뭘 하는지 아십니까? 뭐 그 돼지처럼 약을 먹을까요? 저는요 약 같은 거 안 먹습니다. 저는 이 기분이 나빠지면 요 일에 몰두합니다. 자, 1989년 폴란드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체제 약화 상황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토마스 셰프스키 가족은 미사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고 잘 푸는 법이 없었죠. 토마스 셰프스키, 토마그르 셰프스키. 왜 그래요? 머리가 아파요. 예? 예? 내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찰리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했어요. 이제 장난치는 겁니까? 해리야, 더 이상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아요. 뭐란 거예요? 아니 지금 퇴화하고 있다는 거야. 에? 해리야, 직접 설명해봐요, 해리야. 의사를 불러야겠어요. 특수한 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이루어진 진화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쩜 그리 먹어치우는지. 거실 커튼, 현관의 수채화, 심지어 엄마가 준 침대 커버까지 다 먹어치웠어요. 내 약도 안 보이던데. 그것도 분명 저 뱃속에 있을 거예요. 박사님, 우리 계약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해리엇이 퇴화하고 있다면요, 해리엇은 더 이상 역사적으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의학적으로는 귀중한 생물학적 가치를 지녔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집사람과 나는 우리에게 배당됐던 부분을 당신에게 팔 의향이 있습니다. 퇴화하고 있다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일 퇴화하고 있다면 직접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됩니다. 글쎄요, 보아하니까 전기 쇼크랑 방사성 물질을 많이 사용하셨던데요. 해리엇의 퇴화를 내 연구 탓으로 돌리시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해리엇의 불행은 다른 거였습니다. 지나치게 길고 힘들었던 삶을 기억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이죠. 바로 당신 요구한 역사적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점이라고. 우리가 잃지 않은 건 이 소시지 때문에 엄청난 돈을 썼다는 거예요. 아직 암수장이 싸게 팔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요, 이전의 해리엇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차라리 총을 쏘는 게 어떨까요? 그럼 좀 덜 고통스러울 텐데. 아니에요. 총은 아니에요. 우리 그냥 싸게 팔아요. 아직 박지 않은 사람들이 사려고 할 거예요. 그래요, 총은 아니죠. 주사를 놓읍시다. 에이, 그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차라리 요리나 해 먹을까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Harriet. Happy birthday to you. 1월 20일. 당신들이 내 생일 파티를 잊어버렸을까봐 내가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내가 대화하고 있다고 믿었나요? 도마그를 셰프스키. 축하드립니다. 베티. 내가 케이크에 치즈를 많이 넣었는지 한번 먹어봐요. 어때요? 괜찮아요? 교수 양반. 날 과소평가하지 말라고요. 의사 양반 잘 드셔야지. 어때요? 맛이 있나? 맙소사 200살이라니. 우리 할머니들은 300살까지 살았어요. 수컷들은 약했지만 암컷들은 거의 250살은 살았죠. 아들이 아프신가? 베티의 양반. 일요일마다 조바심 나서 먹고 수요일마다 위기의식도 먹고. 내가 케이크에 다 넣어버렸지. 당신들한테 고마웠고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폐화요. 모든 생명체는 발전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 해리언. 아니, 해리. 이제 뭘 할까? 뭐 항상 하던 대로 또다시 적응을 해야겠지. 암조